받고 지금. 옛일을 널리 알면 오늘날의 일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미래를 가늠하고 대비하는데 지난날의 역사가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병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전염병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 저자인 윌리엄 맥닐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왔다.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생활 양식이 박탈되어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왔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전염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윌리엄 맥닐 교수는 약 1만 년 전부터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동시에 가축을 기르면서 전염병이 유행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500년 동방 배달국 때는 이미 침술이 발명되었고 200년 뒤인 염제 신동 시대는 의학이 발달했죠. 그때부터 이미 전염병이 있었고 치료하기 위해 침술과 의학이 발달한 겁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먼저 발병한 전염병이 문명의 전파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계 각지로 퍼진 질병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 왔습니다. 과거 황금기를 맞이했던 아테네와 로마 제국이 몰락한 계기 또한 질병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를 비롯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도시들과의 전쟁에 휩쓸립니다. 스파르타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이 도시의 중심부로 몰려들었고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자 아테네에 전염병이 생기죠. 이 역병은 아테네의 군사력만 끝장낸 게 아닙니다. 정치 질서, 도덕 질서를 붕괴시켰고 사회가 해체되도록 만들었죠.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계기 또한 시두의 창궐 때문입니다. 훈족이 14세기부터 몽골 고원에서 유럽으로 대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두를 옮겼죠. 그리고 훈족에게 살 곳을 빼앗긴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도망가면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근대의 문을 열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흑사병은 몸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쥐벼룩으로 감염되었고 감염자는 온몸에 종기가 나며 고열과 발작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나흘 만에 종기가 골마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본래 흑사병은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는데요.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 황제 문케가 남송을 공격하기 앞서 운남 지방을 정벌했습니다. 근데 이때 흑사병균이 몽골 군사에게 전염되어 버렸죠. 몽골 군대와 함께 북경으로 올라간 흑사병은 북경 인구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죠. 이 흑사병은 강력했던 몽골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아침에 멀쩡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 떼죽음, 빅데스라고 불렀죠.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된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교회도 당연히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쓰러져 가자 교회의 권위는 땅에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비교적 신속히 대처한 도시정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들도 천국에 대한 그림보단 고뇌하고 고통에 찬 인간의 모습을 즐겨 그렸죠. 이때부터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은 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꾼 것이죠. 시간이 흘러 16세기 초 아메리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앞서 잠깐 나왔던 시두입니다.
이 시두는 천연두, 두창, 마마 등으로 불리는데요. 의학사에서는 시두를 최초의 전염병이자 최고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말하죠. 20세기에는 2억에서 3억 명을 죽인 끔찍한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It's a terrible virus and it has actually killed more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an all wars. And it killed more people than I think any other infectious disease. So it's contagious. It is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and it was a huge worldwide effort to eradicate the disease. And it's the first and only human disease that has been eradicated. So it's a great triumph for public health, and it was a terrible scourge on people when it was still causing disease up through 19. 시두에 걸리면 초기에 고열과 구토 증세가 일어나며 그 이후에는 피부 전체에 염증과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사망자의 3분의 1이 실명을 동반하였다고 하죠. 시두는 스페인 군사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6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즈텍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형에 익숙하고 30배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던 아즈텍인들을 이길 수 없었죠. 스페인군은 퇴각했고 4달 뒤 다시 아즈텍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즈텍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죠. 알고 보니 스페인군과 함께 들어왔던 시두 때문이었습니다. 아메리카에 상륙한 시두는 1518년부터 1531년까지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부족은 멸종하기까지 했죠.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이 불가능해지자 사람들은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 집을 무너뜨리기도 했죠. 그들의 집이 무덤이 된 겁니다. 시두는 이 기세를 몰아 남미까지 퍼져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533년 스페인군이 잉카 제국에 들어섰을 땐 잉카인들에겐 이미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 남미에서 올라온 시두가 그곳을 한창 휩쓸고 있었죠. 1620년 시두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활발하게 전파됐습니다. 면역력이 없던 토착 인디언들은 거의 멸망하다시피 했죠. 이렇게 전염병은 인류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의 21세기는 과학과 함께 의학도 발전했죠. 그러나 끔찍한 전염성 병원체들은 더욱 강렬한 기세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나와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뒤집는 전염병의 대유행은 항상 전쟁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한 앞으로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전쟁과 더불어 발생했던 전염병이 고대 아테네와 로마 제국, 중세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도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전염병이 새 역사, 새 문명을 여는 전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다가오고 어떻게 문명이 전환될까요? 과거 동서양의 성인들은 다가올 질병 대란을 자세히 예고하였습니다. 질병 대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증산도 학생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